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임상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 어깨 통증 질환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어깨 환자 치료 전후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전기신경 치료를 이용한 통증 및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똑바로 앞으로 올려보세요. 엄지 하늘로 두고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가라고. 귀 쪽으로 안 붙어지죠? 붙이면 아프죠? 다시 내려보세요. 이번엔 똑바로 귀 쪽으로 해서 똑바로 어디까지 올라가라고. 아파요? 아이고. 자꾸 고개가 그쪽으로 가. 당연하죠. 충분히 그럴 겁니다. 옆으로도 한번 가보실게요. 옆으로 갈 때 보통 아프니까 앞쪽으로 해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어깨 힘 빼세요. 됐습니다. 자, 그대로 올려보십시오. 아프면 말씀하시고. 여기서 아파요? 네, 자, 잠깐만. 제가 좀 더 올려볼게요. 안 올라가네. 자, 오케이. 쓰지 말고. 자, 앞으로 그대로 올려보세요. 엄지 한, 어디죠? 올릴 때 아까부터 그냥 지나가. 좋아졌어요. 좀 많이 낫죠? 예. 옆으로. 아직 그 불안하셔서. 하도 그렇게 해버릇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거 몸 틀지 말고 그대로 옆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옆으로 몸 틀지 말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은 발전해서 여러분 어깨를 위한 치료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다양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빨리 통증에서 해방되시기 바라요. 힘줄 파열이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탁 하고 끊어지는 것을 힘줄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힘줄 파열은 엄밀히 따지면 끊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얇아진다는 표현이 더 합리적입니다. 왜 옷이 너덜너덜해지는 거 있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힘줄의 두께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정 시간 자꾸 부딪히면서 여기가 얇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얇아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끊어지겠죠. 여기를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신 이유는 팔을 많이 쓰셔서 힘줄이 얇아져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해야 된다고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지 되는 이유를 알게 되시면 그럼 피할 수 있겠죠. 수술하는 이유는 어깨 힘줄이 너무 많이 얇아져서 완전히 파열이 된 경우, 혹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아파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못하는 그런 경우죠.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서는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소파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다가 오신 그런 환자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많이 권유를 하시게 되죠. 그럼 방법은 하나죠. 파열이 덜 될 수 있게 하거나 어느 정도 복원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극심한 통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병원에서 도움 받으시는 겁니다. 힘줄이 조금 복원되고 통증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수술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뒤로 보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힘줄이 끊어지면 팔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올릴 때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똑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힘줄이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똑바로 못 올리시고 이렇게 올리게 돼요. 약간. 그리고 옆으로 올라가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약간 대체 동작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힘줄이 끊어져도 팔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약간 불편하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줄이 회복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아마 힘줄이 끊어지거나 파열이 됐을 때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손상된 힘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해외 영상 자료인데요. 힘줄을 복원시켜주는 세포를 주입하는 그런 회사 같아요. 특정의 세포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이 세포를 놨을 때 보시면 이런 부분이 아주 그 힘줄이 파열된 그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보시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복원이 된다라고 애니메이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광고니까요, 광고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드린 거예요. 힘줄은 자연스럽게 자가 능력으로 복원이 됩니다. 자, 힘줄이 회복되는 과정을 제가 조금 참고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파열된 부분이라고 판단될 때요, 이 부분에 몸속에서 뭔가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테노사이트 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파이브로블라스터라고 해서 그 섬유 기본 세포가 되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이렇게 차집니다. 이렇게 차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얘가 파열된 부분을 이어나가기 시작해요. 이때 파이브로블라스터도 같이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얼기설기 채워주는 그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끼리 또 촘촘하게 있어주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힘줄은 도톰하게 이렇게 회복이 돼요. 단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 인대나 힘줄 같은 경우에는 최고 85% 정도까지 복원이 된다라고 발표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가 복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요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부터 약물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프롤로 주사가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원인부라고 판단되는 부위에 일정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요. 염증 반응 이후에 다시 새롭게 재생이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죠. 이 치료는 처치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격파 치료도 있습니다. 충격파 치료 저희 병원에도 아주 좋은 장비가 있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부작용이 없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치료를 받으실 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거 대비 효과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효과는 있으나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충격파 또한 적용하는 사람의 수준,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점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영상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입니다. 이 전기신경치료는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화시켜서 통증, 특히 움직일 때 느낄 수 있는 통증을 조절해주고 조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 됩니다. 생활할 때 느낄 수 있는 통증을 줄여줌으로써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한 힘줄의 어떤 재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치료가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통증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전기신경치료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아마 일상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으로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잔인해서 정리하자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도 염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거기 도수치료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치료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병원 치료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치료를 하든지 잘 선택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힘줄 회복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줄 회복 과정은 염증기라는 스테이지가 있고 치료기가 있고 회복기라는 기간을 거쳐요. 염증기 때는 뭐 어마무지하게 아프고요. 굉장히 많이 아파요. 부어서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기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채워지는 기간 있잖아요. 이 채워지는 기간을 치료기라고 합니다. 치료기고요. 회복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약 1년 6개월 기간 동안 채워진 부분을 촘촘하게 채워주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학자분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외계인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의 몸도 똑같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내 이 치료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했다가 또 그냥 도로 또 아파지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자꾸 재발하는 그런 사례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전에 이런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도로 아파졌다. 그래서 일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힘치료 회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구인인 이상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기간의 차이는 좀 날 수 있겠죠. 건강한 상태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보면 이 3학년 지나야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1학년은 대부분 너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잘 거쳐요. 2학년으로 올라와서 이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아픈 게 훨씬 많이 줄거든. 회복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전혀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은 줄 알아. 그래서 바로 졸업하려고 그래요. 그럼 막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3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고 도로 염증기 1학년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잘 지냈어. 그랬는데 회복기 소위 3학년까지 잘 올라갔어. 갔는데 여기서 또 안 아파요. 건강해요. 막 좋아. 막 써도 돼요.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업을 못하고 도로 2학년이나 1학년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 수술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꾸 재발해요. 그러면은 이 기간 염증기, 치료기, 회복기라는 부분을 전문의에게 잘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잘 쓰시고 그러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하고 회복기를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도로 염증기로 넘어가서 자꾸 재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깨 빨리 좋아지고 싶으시죠? 제가 임상에 있어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지만 되는 게 있고요. 시간을 좀 기다려야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좋아지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병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익히셔야지 돼요. 이 세 번째 방법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깨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감기 환자가 감기약 먹고 다 나았는데 다 나았다고 추운 겨울날 팬티 입고 밖에 나가서 춤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또 감기 또 오겠죠. 자꾸 재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플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됩니다. 빨리 좋아지시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는 통증이 빨리 제거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여러분 관절, 어깨 관절을 잘 쓰셔야 돼요. 한마디로 굳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아프죠. 아프면 통증 조절 빨리 해야지 되고 그 다음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아픈 게 줄어들면 전문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완치가 됐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안 아파도 아픈 척 조금만 덜 사용하시고 그 다음 완치가 됐다고 판단되면 건강하게 어깨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병원에서 배우십시오. 그렇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질학회 병원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전기신경질학회라고 클릭을 해보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웹사이트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보통 나올 거예요. WCN이 코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저희 학회 카페가 들어와요. 여기가 사실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쪽에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게시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분류를 해서 이 안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전기신경질학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연관 검색어에서 전기신경질학회라고 나옵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카페에서 보시면 우측 맨 상단이죠. 이 상단에 보시면 석삼자가 있어요. 석삼자를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똑같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됩니다.